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최혜원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 힘이 넘치시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오프닝을 하는 동안 최혜원 경제평론가님이 음악 나온다고 막 계속 춤을 추시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신나잖아. 네. 그 나른한 오후에 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내 전공 분야인 정책 얘기가 나왔어. 신나잖아. 우리가 고프로를 들고 직접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직접 보여주시네요. 아, 예, 예. 자,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최혜원 경제평론가의 전문 분야입니다. 정책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할 텐데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예상하셨다시피 이겁니다. 단톡법, 아직이라고 전해라. 아직이라고 전해라. 자,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예, 백세 백세 인생. 백세 인생. 네. 예,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단통법. 노래할 뻔했어, 지금. 생각이 안 났어. 고민했어. 순간. 한참 고민하다가 네. 하지 않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단통법은 이런 거였어요. 무임승차의 법안 같다. 야. 무임승차 법안이다. 그러면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냐.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20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 당시에 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왜 보조금이 불법이냐. 물론 과도한 보조금이긴 하지만 과도한 보조금이 왜 불법이냐. 그러면 사실 보조금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세일 아닙니까? 그렇죠. 할인? 할인? 그렇다고 불법 할인은 없어요. 네. 심지어 국가에서 내수 살리겠다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막 90% 할인. 그거 다 불법이게요? 전혀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주겠다고 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막 달라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보조금 주겠다니까 그때 맞죠. 근데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네. 뭐냐면은 세상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주면은 싸게 주는 만큼 뭔가 있는 거야. 네. 이게 소비자한테 좋은 거냐, 맞습니다. 그렇죠. 이동통신사한테 좋은 거냐, 제조사한테 좋은 거냐.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또 한 가지 그 당시 많이 나왔던 불만이 통신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지만 통신비 부담이 진짜 줄었느냐. 단통법이 도입된 10월 이후에 막 11월, 12월 됐을 때 뭐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호평을 내놨었어요. 네. 자화자찬을 내놨던 그렇지, 거죠. 그렇지. 단통법 효과가 있었다 하면서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생각이 달랐어요. 워낙 프리미엄 제품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가 스마트폰들이 중국에서 밀려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 거지 단통법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떻습니까? 저도 네. 제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네. 네. 예, 이전에 있었던 차 빼놓고 100만 원짜리가 넘어가는 그 기기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했다.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휴대폰은 네. 가장 비싸고 그것도 맞아요. 2년짜리 한시로. 그래 2년짜리로 맨날 바뀌는데. 많지 그러니까요. 않아. 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단통법의 폐지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단통법 내에 포함되어 있는 4조 1항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냐 이 내용인데 사실 딱 언론에서는 취재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검토한 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공무원들의 말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자, 일단 네. 방통위에서는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에 대해 결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검토에 대해 결정된 내용 없다.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보자면 말은 맞는데 정해진 건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 뭐 말은 맞아요. 우리도 그런 거 생각은 하고 있어. 하지만 일정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없다. 이 얘기고 그치. 또 한 가지. 네. 일부 방송통신위원들도 이와 관련해 공식 논의된 바가 없다.
자, 공식 논의된 바 없다.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 논의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너희들한테는 내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끼리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왔다. 이 그렇죠, 정도인 그렇죠. 거죠. 예.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상한제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좀 논의되고 웃기죠. 있는 거죠. 네. 좀 웃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김영로 앵커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네. 만약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가 된다면 김영로 앵커는 좀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김영롱 앵커는 어떨 것 같냐고 하면 저는 사회적인 전반 산업적인 문제를 네. 아무래도 걱정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원금이 너무 막 이제 과도한 경쟁으로 하다 보면 네. 유통사랄지 제조사들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중소 가맹업자들은 더 좀 죄송해요. 후달린다는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김영롱으로서 물어본다면 예. 당장 휴대폰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솔직히 그 전에 정부 측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같은 거를 비싸게 사고 어떤 네. 사람은 싸게 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통법을 한 건데 네. 사실 단통법이 일어나고 나서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싸게 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다가 음. 이제 단통법 그러니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가 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뭐 반값 이상 지원금을 그렇죠. 해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당장 이제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김영롱이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소비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는 김영롱 앵커는 사실 공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인까지 나와요, 진짜. 아니요, 저는 공인이 아니라 그냥 앵커, 그냥 직업을 방송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과당 경쟁에 대한 문제점이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분한테 좀 듣고 싶어서 네. 저는 과감하게 토스하겠습니다. 토스 받아 먹겠습니다. 네. 자, 네. 방금 말씀하셨던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사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으면 예전에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판매 장려금. 네. 이거는 이제 그 리베이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출고가보다 더 많아.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판매 장려금 받고 판매 장려 남는 거 출고가 비교하니까 몇십만 원 남아요. 네. 용돈 받고 새 핸드폰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막 갖다 붙이잖아요. 네. 55만 원 용돈 받아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와 용돈 생겼다. 새 스마트폰 생겼다. 야 신난다. 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집에 가서 뒤통수 맞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이만큼 드는 고가의 요금제로 네. 뒤통수 네.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을까?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을까? 네. 계속 헤매고 다니죠.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같이 싸게 사자라고 했는데 다 같이 비싸게 산 거예요. 네. 이것이 막 싸우다가 지금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더 좋은 조건 찾아 산말리. 이게 무슨 말이야? 국민들이 산말리 찾아 산말리로 계속 휴대폰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말이 안 되거든. 네.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게 뭐냐면 그거지 이제 그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네. 더 많이 사라 이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자, 지금 1일부터 8일까지가 어떤 기간인 줄 아세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가 네. 지금 단통법이 아니라 이 불법 리베이트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통신사에서 이동통신사에서 불법적으로 막 하니까 그거를 단속하는 기간이었어요. 네. 1월부터 8일까지. 네. 근데 1월 8일까지 딱 했는데 이후에 딱 보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나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네. 이거 딱 걸렸어.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대표적이잖아요. LG U 플러스에서 딱 나오는데 LG U 플러스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 영업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그 지침을 다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해요. 네. 자기들은 책임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잘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상한제 폐지가 얘기가 나올 뿐이지 폐지되는 거 아니거든. 네. 딱 돼 있거든. 그런데도 불법적 리베이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더 못 받고 그냥 막 이렇게 엉뚱하게 비싸게 사는 사람 바보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 지금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 이거야. 나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네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 계속되고 있다. 그게 키포인트인 거네요. 키포인트죠. 네. 예. 소비자들이 왜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합니까? 네. 딱 요즘은 그냥 인터넷 사는데 딱 하면
탁 나오는 시대인데 그렇죠. 왜 이래야 네.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책적인 부분을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처음에 얘기를 물어봤었던 산업적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네. 사실 이제 다 비싸게 샀어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지원금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 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겠지만 이제 또 나오는 시나리오가 이제 뭐 제조사들은 좋겠지만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 다시 늘어나면서 네. 실적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처럼 다시 한번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가 싸게 사는 게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네.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네. 그래요. 만약에 2년 전 상황이었다면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또 생각이 바뀐 게 그 네. 2년 사이에 얘기를 해준 것처럼 알뜰폰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네. 요금제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미 저가폰 그리고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고 네. 기준선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나서 지원금이 올랐어. 그래서 사람 이제 이 통사에서 고가 요금제로 고객들을 유도한다? 네. 과연 옛날처럼 고객들이 잘 넘어갈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의 악순환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야, 그럼,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 우리 남자하고 여자가 연애를 할 때 네. 서로 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남자는 정성을 다해서 네. 밀고 당기고 하면서 사가사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어디 적용됩니까? 저 이동통신사 판매 하는데 가면 정말 말씀들을 잘하세요. 맞아요. 거기에 네. 소비자는 가서 홀라당 그래서 귀가 홀라당 예, 저처럼 귀가 얇은 사람은 넘어가요.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속고 싶지 않아서 네. 정말 다 알아봤어요. 네. 다 알아보고 아는 형한테 아는 형이 전화해- 대리점을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나에게 알아보고. 정보를 말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살 수 있겠냐 네.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그렇지. 밤에 갔는데 네. 맞지? 결국 그날 사인하고 왔잖아요. 그렇지. 너가 안 그래가지고 되니까. 그냥 고가 요금제 다 맞춰주고 자, 방송에서 이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네. 김영동 앵커가 네. 다 준비하고 갔는데도 그대로 가서 네 알겠습니다 사인. 저 그때 좀 뭐야.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럼. 네. 경제 앵커로서 어. 내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 나는 다 알고 가겠다 했는데 나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뭐냐면요. 네. 대부분 24개월로 하잖아요. 네. 싸다는 말을 36개월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서 휴대폰을 2개 내고 있어요. 거봐.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네.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 싸게 나오는데 가서 용돈도 준대 하고 가서 털컥 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준비하면. 만약에 이게 문제인 거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가 폐지가 폐지되면 된다면, 예. 되면 이런 상황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아니죠. 오히려 자 단말기 그거지. 네. 단말기 상한제 폐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리베이트 불법적인 보조금이 얼마든지 더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30만 원인가 30몇만 33만 원. 딱 고시를 정해져 있거든. 이거 이상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전에 나붙겼던 55만 원 용돈 받아가세요. 네.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10월 달이면은 네. 합법적으로 더 할 수 있다.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소비자는 뭐야? 왕인데, 소비자는 주인인데, 그게 아니라 호갱이가 된 호갱이. 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래서 나는 김영롱 앵커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못 가잖아.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가잖아. 그러면 좀 효과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나보다 똑똑하거든. 그래요. 확실히 여성분들이 꼼꼼하기 꼼꼼하지. 때문에 맞아요. 꼼꼼하기 때문에 덜 좀 속긴 해요. 맞아요. 덜 속긴 그래요.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김영로 앵커가 좀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정보 격차 문제 사실 그것 때문에 김영로 앵커는 36개월로 싸다는 말에 혹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보 격차를 굉장히 줄였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결국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은 그거는 더 괴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아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한 정보 격차라는 네. 것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느 대리점 가면 많이 할인해주고 어느 대리점 가면 뭐 적게 할인해주고 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많이 할인해주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면 좀 적게 되고 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른 같은 분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격차가 생긴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른분들도 알뜰폰이나 그 저가 요금제 혹은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 너무 철저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매일 대리점에 이 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매일매일 새롭게 바꿔서. 리뉴얼해서 네.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표를 아예 보여줘요, 고객들한테. 보여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보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가 되더라도 옛날만큼의 부작용은 없을 수 있다. 반론! 네, 말씀하세요. 반론! 네. 자, 그렇게 정보 공시 그날 공시한 걸 딱 보여줘요. 네. 그럼 설명을 해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알아야 돼. 그거 보고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봐도 몰라. 네. 그만큼 복잡하거든. 맞아요. 요금제 복잡하죠. 기기 복잡하죠. 뭐 옛날에 삼성과 LG 두 개만 아니라 샤오미, 화웨이 또 여러 개가 다 나오잖아요. 네. 애플도 있고 여러 다 나오면 헷갈려요. 거기다가 요금제 다 다르고 이러면은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쵸. 내가 여기는 어딘가 또 난 누군가 이래 버린단 말이죠. 이 상황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제도를 했던 취지가 완전히 어긋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단속하게 되죠. 네. 그다음 또 처벌받죠. 네. 영업 정지돼.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불법 보조금 또 줘. 그리고 다시 또 단속하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여주고 네. 이 정보 교체가 줄어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요. 정부 여당에서 네. 그 경제 활성화 법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네. 지원제의 그 상한제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자, 지금 계속 보는 게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가입자가 증감이 되는 부분도 나오고요. 네. LGU 플러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일부터 8일까지 1,400건이 이동했어요. 네. 그래서 SK하고 그 KT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가입자 증가하면 LGU 플러스가 돈 뿌렸다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너무 나오네요. 정확하게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상한제가 폐지됐다 그러면 SKT하고 KT가 가만히 있습니까? 네. 우리는 바보냐?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막 전쟁이 또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김영롱 앵커와 네. 최요한 경제평론가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게 이상적이고 네. 네. 정의니까. 그런데 김영롱 씨와 최유한 씨가 네. 대리점을 가서 네. 지원금을 많이 줄게요 네. 하면 이거 안 사겠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팔랑팔랑하니까. 그러니까. 넘어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 네. 활성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구입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제조사들의 실적 늘어날 테고 네. 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계속 저는 좀 미련이 그런데 남아요. 그 개인을 네. 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과도하게 해서 가게에 부담이 된다는 건 오히려 더 그 특히 다른 데 쓸 돈을 여기 통신비에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그 가게에 더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영로 앵커의 이야기는 이거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공인으로 그리고 이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그 뭐였었죠? 비용 부담에 대한 저도 모르죠. 뭐였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좋겠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공인으로 그리고 정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 자체가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네. 이야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제 말이 자, 그거예요. 일단 죄송합니다. 공인 아닙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조금 상대적으로. 자, 이거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그 스마트폰을 얻을 때 보조금이 상한제 폐지돼가지고 돈을 혹시 더 받는다. 받고 스마트폰 받을 수 네. 있거든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좋냐? 좋냐? 네. 안 좋아요. 왜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요. 필요 없는 그 요금제가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것도 또 필요 없는 기능이 더 들어갈 수 있고요. 맞아요, 왜? 맞아요.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동통신사가 이 기업들이 소비자보다 바보 아니거든. 네. 왜 그렇게 주겠어?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공짜 점심 없다 그랬지. 네. 네. 그만큼 이윤이 남으니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 90% 이상 다들 이제는 그 공공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네. 그 휴대전화라고 한다면 네. 이 요금을 깎고 요금을 저렴하게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업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자, 텔레비전 전파 같은 네. 경우 공공재라고 해서 공공재라고 해서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다. 자, 기업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제
소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중심이라는 게 그럼 뭐? 자, 요금제라든지, 네. 네. 요금제라든지, 뭐 진행된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한번 소비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냐고. 아, 이런 게 있어요. 좋아요. 막 이러면서 24살이면 뭐 몇 시간 공짜 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마케팅 차원에서 하지 말고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다 네. 거의 다 애들까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거의 다 갖고 있는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만약에 그 이동통신 비용을 다운을 시키고 그 비용을 다른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쓸 수 있게 한다면 물론 이동통신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 잘 균형이 잡히게 한다면 네.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자,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두 분 모두 이 단통법 그리고 지원금 상한제 자체가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까? 아, 그래요? 뭐 그렇게 네.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래요. 김영롱 앵커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이게 뭐 가타부타 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결론에서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정책을 뒤집고 엎고 하는 게 저는 큰 불만이네요. 그래서 결론직설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난 2대나 바꿨다. 그것도 비싸게. 아, 그러니까 단통법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때 한 9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2대나 지금 물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요즘에 아유. 기본 요금보다 할부금이 더 비싸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이런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면 정책을 이렇게 확 굉장히 극단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단통법. 극단적이죠. 네. 이걸 이렇게 올렸다가 예. 다시 2년 만에 다시 네. 싹 뒤집어 엎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면 좀 열받죠. 열 받죠. 네. 자, 평론가님은요? 자, 저는 정말 간단합니다. 네. 소비자가 주인이다. 주인님께 여쭈어라. 아, 그렇지 않나? 카피 진짜 잘 썼다.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는 정책을 할 때에는 그 정책의 당사자들, 네. 수혜자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오케이. 사실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저 상당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단순히 단통법과 그리고 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아니다, 뭐 하고 있다, 뭐 검토하고 있다, 공식 의견 아니다, 비공식 의견이다. 공무원 발언. 자, 이런 의견들 저희가 정말 모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요, 아닙니다. 알아요. 예. 저희 소비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물쩡어물쩡해서 괜히 시장 교란했을 때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우리 같은 젊은 분들 그리고 이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어린 아이들 이런 분들이에요. 괜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자, 괜찮았습니까? 아, 괜찮았어요. 네. 결론이 굉장히 멋있게 깔끔하게. 잘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기분 좋게 경제직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